열심히 하겠습니다. 밀리지 않을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성균소극장이 여기 성균소극장이거든요. 성균소극장이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같이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극장을 어떻게 보면 통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기존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연습을 하고 극장에 들어가서 하루 전날 정도 셋업하고 조명 메모리하고 드레스 리허설하고 공연까지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더 뭐 사람이 많이 참가하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1시간 정도 리허설하고 바로 공연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일주일 동안 와, 수, 금, 토, 일 시간 제한 없이 여기서 자도 돼요. 이런 잠은 안 잤나요? 조금 잤대요. 24시간 통으로 대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밖에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움직임 평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나머지 4일 동안 작품 만들었죠. 이게 1회래요. 레지던시가 1회고 내년부터 계속 지속성을 지닌다고 하니까 혹시 아티스트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참가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관객과에 대화할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레지던시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무용수들 개인한테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물어보셔도 돼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괜찮고. 혹시 질문 안 하시면 저희가 질문 들어갑니다. 네. 레지던시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 있어요? 1년 내는 아니고 1년에 딱 3팀 여기 보면은 저희가 2번째 팀이고 일주일씩. 근데 5월에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일주일이고 이거 해보고 분위기가 좋거나 재밌으면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2주까지나. 5월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성수극장 자체에서 페스티벌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계속 공연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구슬 주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공연이 엄청 많아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청바지가 청춘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어쩔 TV는 저희 마인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리고 아우디는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아가씨들의 우정을.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린이들의 종교 행사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치한데 어릴 때 하던 행위들이 유치하지만 진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리듬이 만들어지죠. 어렸을 때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상 20대든 30대든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 리듬이 없어졌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보면 각자만의 삶의 리듬이 있고 예전처럼 순수한 리듬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는 순수함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리듬이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박박, 주박박, 콩박박, 아우디, 어쩔 TV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리듬을 만들었죠. 어찌 보면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치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치하다라기보다는 저 예술가들은 좀 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처럼 좀 유치할 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술인으로서 감정 표현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용수들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하더라고요. 이들은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죠. 보시면 알 거예요. 원래 공연에 웃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지하거든요. 뭐 물론 김연아, 박태환처럼 안 해도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경쟁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순수함이 남아있어서 웃기고 난리가 난 거죠. 네, 저는 만족합니다. 아까 솔로 했던 거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저도 제가 느끼는 솔로 자체가 보통 사람이 제가 이 무용수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점점 올라가서 10까지 만들어놔요. 한 번에 10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솔로 자체가 9분 정도 되는데 즉흥 움직이면 하나도 짜지도 않았고 여기 와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속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하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타자가 나타나죠. 타자가 나타나서 서로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경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친구의 움직임을 이 친구가 카피하고 이 친구의 움직임을 뺏어가려고 노력하면 서로 미러링처럼 자신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더 좋아 보이는 효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 어거지로 따라가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면 괜찮은데 그러다 체력이 소진되면 못 따라가게 되긴 하는데 저는 못 따라가길 바랬는데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하셨던 어떤 메시지는 이런 거였고 저는 제가 여기서 움직임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로 삼았던 건 과시와 약간 어떤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몸의 근육이나 어떤 저의 생각에 진짜 최대한 끝을 쫓아가려고 해서 더 과감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타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하든 저의 선택이 있었는데 이 타자가 들어옴으로써 제가 그걸 따라가는 게 점점 버거워지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동안 최대한 쥐어 짜내서 제 체력의 한계를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약간 진짜 제 안에 있는 걸 다 소진시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네. 저기 뒤에 있는 시계에 제 위에 줄이 다 12시에 맞춰져 있는 이유가 그거 시계 보시면은 밑에 거 보시겠어요? 밑에 거는 다 돌아가고 있어요. 위에 거는 저 떨어졌네요. 위에 거는 안 오 나이스. 위에 거는 시간이 안 돌아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중요. 그 다음에 시간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배워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돈으로 시간을 사죠. 위에 있다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나 아니면 시간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라미드 형식에서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청년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돌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 와서 이 시계를 이렇게 피라미드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실패. 그리고 이 시계가 지금 50개 정도 돼요. 50개 되거든요. 저 이거 집에 50개 들고 가면 와이프한테 죽어요. 하나씩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대적 빈곤이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표현한 이유가 제가 살면서 성인이 되고 나서 하루도 생각해보면 하루도 집에서 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일주일 내내 일을 했고 일이라기 하긴 그렇죠. 예술 활동이니까 일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놀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그게 지금 곧 40대가 되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요. 그때 저의 시간은 일의 시간. 이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빠른지 모르겠더라고요. 느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아니 불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춤을 안 췄을 뿐이에요. 일주일 동안 춤을 한 번도 안 췄어요. 그래서 막 요가하고 발리에서 좋았어요. 근데 저희 시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저 몸살 났어요. 춤을 안 춰서. 오히려 주변에서 후배들이 형 춤 안 춰서 아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 시간은 이 가장 밑에의 시간이었던 거고 저의 시간을 뭐 학생들은 뭔가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과연 본인의 시간이 맞는지를 판단해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 자체를 보통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듯이 멈춰있는 시간, 아니면 느린 시간, 그리고 뭐 적당히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빠른 시간 한 4개 정도로 구분하는 습성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다 달라요.
본인만의 시간을 조금 잘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어땠냐면 제가 말이 긴가요? 아니야. 그 뭐 짧은 지식이지만 농경사회 때는 아침에 해가 뜨면 일하러 가요. 그래서 농업하면 되죠. 해가 져요. 그럼 집에 가. 비가 와 안 나가. 그렇게 살다가 산업혁명이 빡 일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성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걸 시간을 정해버렸는데 그 시청 같은 데가 요즘도 있죠? 시청이나 뭐 서울역 같은 데 가면 10일. 학교 종이 땡땡땡. 그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저희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보통 비슷한 패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획일하게 되긴 했는데 대신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세상이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 성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지 않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시간들 말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이제는 새로 채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서 시간을 만들었어요. 웃기지만 슬프기도 하고 본인들이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빠른 게 편하고 어떤 친구들은 느린 게 편하고 근데 이게 점점 느렸다가 중간 갔다가 빨라졌다가 느렸다가 다시 제일 느리잖아요. 처음에 느리게 했던 것보다 빨라졌다가 느려지면 훨씬 더 느려져요. 근데 본인이 느리게 가고 싶으면 느리게 가도 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공허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시간을 다시 재정해보자 라는 의미였어요. 말이 너무 길죠? 어떻게 해요? 이거 2시간 얘기해야 돼요. 전체 씬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아내분과 질문 거예요? 제가 이게 좋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무용 전공 하시지 않죠? 네. 약간 늘 궁금해서 두 분 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비전공자의 시선으로 이 공연을 보셨을 때 부담스러우면 진짜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진짜 더 모두가 궁금해했었어요. 비전공자의 시선에선 우리의 공연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멋있나요? 왜? 저도 평소에 상대적 빈곤에 많이 시달려요. 왜냐하면은 공연을 하면은 대극장만 하기를 원했죠. 저도 맨날 알고 대극장이나 세종문화회 가야 난 700석, 1000석 이상 되는 데서 계속 하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근데 900석, 1000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와 이게 무용이 죄송합니다. 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돌려야 돼요. 학원에 전화를 돌리는, 예고에 전화를 돌리는, 대학에 전화를 돌리는, 공연 보러 가고. 근데 사실상 그 학생들이나 그분들 중에 누가 과연 진짜 공연을 보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딱히 모르겠어요. 무용수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원래 그래서 어떤 걸 계획했냐면 여기 한 5분 정도만 앉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되게 큰일 났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만들어야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네. 비전공자 얘기가 나와서 궁금했던 건데 전 연기예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께 궁금을 했던 게 어쨌든 무용성에서 출발을 해서 극 형식을 갖춘 작품이 됐잖아요. 무용 공연이 연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대사가 나오죠. 헛들 나만 봐. 어쩔 TV 이게 무용가들마다 생각하는 게 사실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대에 나가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께 뭐 연기나 아니면 어떤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 공연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대사 좀 해봐야 그거 외워서 하면은 저는 큰일 나죠. 진짜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댄서라고 생각하고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목이랑 턱이랑 부딪히는 파장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춤처럼 가고, 이것도 사실상 어제도 어떤 분들이 극적인 느낌이 나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연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따로 분리는 돼야겠죠? 대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연극 작품을 만드는데 저 같은 안무자가 가서 어느 정도 구성이나 이런 거 도와줄 수 있고, 저희가 뭐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연기하시는 분들이 와서 액팅이나 조금 안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용 작품에서 시작해서 연극으로 간다라는 개념은 조금 많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렇지만 관객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의 무용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저는 1963년도 이화여대 무용과가 생기면서 교육이 진행됐거든요. 무용과가. 그러면서 60년 동안 그 전 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이 발전을 했지만 사실상 작품 전반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극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있다. 다만 무용을 연극으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춤춘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공부해야지. 연극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필름 척. 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면서 약간 계획했던 부분들이랑 틀려졌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공연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연습을 했던 게, 저는 이 곡은 너무 처음 봤어요. 어제도 봤고 일주일 전에도 봤는데 저 못 보셨겠죠? 뒤에서 웃고 있는 거. 원래 그 계획했던 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 10분 정도 지나면 포기하죠. 그냥 이렇게. 저도 웃고 있게 되는 거. 비하인드 그거 말고는 비하인드로 무용수들끼리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있나요? 원래 이거 없어요. 이거 혼자 이거 하는 거. 모든 포커싱이 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남자 무용수가 박태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걸 해요. 그럼 옆에서 원래 없던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웃기 시작해요. 작품이 전혀 산으로 간 건 아니고 새로운 작품으로 가게 된 거죠. 빈곤에 빠지지 않은 친구예요 지금. 옛날이랑 사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빈곤에 안 빠진 거죠. 상이가 비교하자고 나 잘 보일 생각은 없다. 전 비하인드라기보다는 이제 항상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안무자가. 그래서 사실 방금 제가 이렇게 1번 포지션에서 발레리로 걸어놨거든요. 네. 그게 사실 그냥 걸어놓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거울 보다가 1번 포지션을 한번 취해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남자님도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겠다 해서 더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다운은 진짜 완전 즉흥. 거의 보신 거 거의 한 10%가 즉흥이에요. 그냥 틀만 하는 짝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무자님들한테 많이 던지다 보니까 서로 조금 상호작용이 잘 통해서 작품도 재밌게 잘 거의 뭐 1시간 한 5분 왔다 갔다 해요. 1시간은 끝날 때도 있고 1시간 10분 갈 때도 있고 무용수들이 이제 흥분하고 재밌으면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이 작품 전반적인 얘기를 저는 하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작업을 하면서 이거 작성도 하고 무용수랑 대화도 하고 안무도 짜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 제 이름이 별 뒤에 보배의 신이거든요. 별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어라. 나 어릴 때부터 넌 보석이 돼야 돼. 난 당연히 보석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살아보니까 보석은 아니고, 보석은 될 수 없죠. 제가 보석이 아닌데. 그냥 저는 김균희이다. 별, 뭐 별똥별, 반딧불 다 모르겠고 그냥 저는 김규진이다. 이 작품 하면서 느낀 점은 마지막 하나로 나누자면 그거예요. 저는 김규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론 별똥별이 되거나 아니면 보석이 되고 싶으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죠. 엄청난 노력하면서 가능하면은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엄청 힘든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스포츠 대회고 그런데 이걸 유쾌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힘든 삶 속에서 웃음 하나만 집어넣으면 조금 삶이 변하나 모르겠지만 불행을 조금 감소시킬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작품한테 느낀 점에서.
이제 곧 끝낼 건데 혹시 이건 꼭 물어야 된다. 꼭 생각이 안 나면 DM 주셔도 되거든요.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데 그 뭐지? 무용수로 인해서 속도감이 계속 느려지고 빨라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왜 주된 무용수 한 명으로 인해서 속도감이 달라진 건지. 이 친구가 왜 리드 하고 네. 이들이 어떻게 보면 훈련 교관 느낌인데 원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었어요. 남자 한 명이 더 하기로 했었는데 듀엣 이렇게 가도 남자 한 명이 갑자기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하지? 교관 역할 하죠. 교관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정해준 시각이에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듀엣 하고 있을 때 이 무용수가 가서 본인이 하고 가면 이제 자기가 설정한 시간이 될 텐데 타자가 들어와서 사회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교관이자 사회적 시각이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달이 됐나요? 네. 이거? 네. 사회가 정해진 시각, 사회. 저 이거 가져가면 진짜 돼요. 혹시 집에 시계 없으시면 드릴게요. 진심이에요. 네. 22분이에 나가시지. 밖에 나가셔도 지금 엄청 밝거든요. 오늘 하루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